오늘도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카카오톡 채팅 목록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없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반갑게 클릭했더니 치킨 이모티콘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향해 말을 건 게 아니었지요. 그 순간의 작은 실망감. 그 감정이 익숙하신가요? 혹은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지난 주말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밥을 먹기로 했지요. 그런데 당일 오전에 문자 한 통이 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 짧은 메시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또 어떤 분은 이런 상황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같이 식사를 했는데 사무실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웃고 떠들고 왔는데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 그 공허함 아시지요?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친구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안고 오늘도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나만 이런가라는 자책감. 그 감정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당신뿐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한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외롭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맞습니다. 외로움은 실제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는 생존과 직결된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이 특정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집착적 애착 앵크셔스 어태치먼트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특정 관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관계가 흔들릴 때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친구의 답장이 늦으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라고 확신합니다.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면 나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라고 결론 내립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과 더 친해 보이면 나는 대체당한 거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해석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너무나 생생하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감각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신당했을 때 분노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이래? 이 문장 안에는 투자와 회수라는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때 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상대의 태도로 증명받으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이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평가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 가치가 누군가의 답장에 달려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의 포로가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런 현상을 소속 욕구니드 투빌롱라고 명명했습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배제될 때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뇌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따돌림의 고통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관계에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자연스러운 것과 그 고통의 원인이 반드시 타인에게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고통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관계를 바꾸기 전에 먼저 그 해석의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들은 일관되게 다른 결론을 내놓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삶의 만족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무려 80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 그 한 명이 당신 자신이 될 수는 없을까요? 철학의 역사는 어찌 보면 혼자 있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유는 언제나 고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사상가로 에픽테토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철학자라는 이름이 어색할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철학의 핵심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 판단, 욕구, 그리고 행동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다. 타인의 행동, 타인의 감정, 타인의 평가, 이것들은 에픽테토스의 분류에 따르면 철저하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해 볼게요. 친구가 답장을 빠르게 할지 늦게 할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모임에 부를지 안 부를지. 이것은 모두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 생각들 속에서 하루가 녹아내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잔인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에는 엄청난 해방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자유를 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이것들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그의 내면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아무도 그에게 줄 수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철학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서 SCHOPENHAUER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두운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이고 삶은 맹목적인 의지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그의 사상 속에는 현대인이 깊이 새겨야 할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고통의 근원을 욕구 일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 끝없는 욕구의 사슬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정확히 작동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생기면 더 좋은 친구를 원하고, 관심을 받으면 더 많은 관심을 원하고, 사랑받으면 더 완벽한 사랑을 원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가 불행의 씨앗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예술과 미적 관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독의 수용입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혼자 있음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강렬한 말이지요.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혼자 있을 때 불편하다면 그것은 혼자 있는 상황이 싫은 게 아닙니다. 혼자인 자신이 싫은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잠시 자신을 잊으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도주는 영원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파티가 끝나도, 어떤 대화가 마무리되어도 우리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도망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론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는 초대입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원해서 만나는 관계로 바뀝니다. 결핍에서 비롯된 관계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비롯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할 사상가는 마르틴 부버마턴 부버입니다. 부버는 유대계 오스트리아 철학자로 나와 너아이 언드 다우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핵심 통찰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대합니다. 하나는 나-그거 사이-잇 관계입니다. 상대를 수단이나 도구로 바라보는 방식이지요. 직장 동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존재, 친구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존재, 연인은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 이 방식에서는 상대가 그것, 즉 사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너아이-다우 관계입니다.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부버는 현대 사회가 갈수록 나-그것 관계로 가득 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인의 근본적인 고독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나는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감정을, 안도감을,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부버의 통찰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진정한 나-너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그것으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관계라고 부르고 있나요? 진짜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학은 아름답지만 철학만으로는 오늘 밤의 외로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어라. 많은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이 없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절반짜리 진실입니다. 기대를 억지로 낮추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곳에 쌓입니다. 진짜 변화는 기대의 대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타인에게 두었던 기대를 자신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 대신
나는 오늘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어보세요. 관계에서 오는 설렘을 자신의 삶에서 찾기 시작하면 타인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는 진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딱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하루의 중심을 타인의 반응에서 나의 선택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두 번째,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라.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옵니다. 그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에 항상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누군가의 차가운 한마디를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이 사람의 말이 지금의 나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SNS에서 아는 사람이 자신을 팔로우 취소했습니다. 답장을 안 보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는 하트를 눌렀습니다. 이 상황들의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로 오늘 밤 맛있는 요리를 해보세요. 책 한 장을 더 읽어보세요. 자신을 위한 5분 산책을 해보세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언어를 바꾸어라. 화법이 관계를 만든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해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좋아해 보고 싶어라는 말 속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두 언어는 전혀 다른 내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처받았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언어는 책임의 소재를 받게 둡니다. 대신 나는 그때하게 느꼈어라는 언어를 써보세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I-메서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언어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보다는 그 상황에서 나는 힘들었어라고 말해보세요.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언어 전환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신을 조금씩 건져냅니다. 화법은 스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반영입니다. 언어를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네 번째,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연습하라. 거리두기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리두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 마인드펄 디스턴싱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흡수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공감 피로 컴패션, 퍼티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공감 회복력 EMPATHIC 리질리언스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 불평, 감정적 폭발을 쏟아낼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분은 지금 힘드시구나. 그런데 그 힘듦은 저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상대의 감정적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 함께 익사하는 것보다 밖에서 손을 내밀며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당신 주변에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경계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문이 있는 울타리입니다. 언제 열고 닫을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취약함이 아니라 선택으로 재정의하라. 주말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혹은 혼자 밥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 지금 불쌍해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생각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혼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저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혹은 여유로워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혼자 있음을 훨씬 더 크게 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스포트라이트 효과 스파트라이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신이 중앙 무대 아래 있다는 착각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에 바쁩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움으로 경험하는 것과 선택으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혼자야와 나는 지금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 이 두 문장은 같은 물리적 상황을 전혀 다른 감정적 경험으로 만들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맛있는 식당에 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6번째, 좋은 관계를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맞춰주기 위해 자신을 지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알며 그 온전함에서 타인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안달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타인에게 진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결핍에서 관계를 구하는 사람은 타인의 결핍을 자극하고 충만함에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은 타인의 충만함을 불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더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더 좋은 친구가 되어 보세요.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보세요.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오래 타인을 향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자신에게로 돌려주세요. 친구가 없어도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많든 적든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자신과 얼마나 편안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온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음을 즐길 줄 알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먼저 자신과의 진실한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이 세 사람의 말이 결국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밤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